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이제 외대, 과대, 이제 항공대 이 세 대학의 이제 수리 논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외대하고 서울 과대, 그 다음에 한국 항공대 논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외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외대는, 보세요. 문학수가 조금 있죠? 열문학이요? 네. 야. 그리고 이제 수원하고 수투만 된다. 미적하고 확실히 기하 확통은 없어요. 역시 문과대학이네요? 네, 그렇죠. 문과대학이야? 네. 근데 이 10문제가 골고루 분포가 됐어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중간 난이도도 있고, 그리고 수능 유형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이 학교는 제가 봤을 때 특강, 수능 특강이라고 하죠. 네네. 수능 완성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논술 중에서 약간 결이 달라요. 예. 지금 제일 낮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이렇게 보시면 점수 분포가 제가 그냥 수능으로 지금 그냥 예시를 드리면 3점 정도 수준이 3문제. 그래서 제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수능 4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쉬운 4점과 중간 난이도 4점, 요게 5개.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킬러죠. 예. 킬러하고 중킬러 문제가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요게 1번 문제예요. 쉬운 문제죠. 예. 그래서 문항이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돼요. 되게 쉽고. 그 다음에 이게 맨 끝번, 10번 문제예요. 10번. 확실히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문제도 길고 어려워 보여요. 예. 그리고 공부법은 확실하게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논술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수능은 그냥 저희가 과정은 머릿속에서 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결론만 내려서 객관식에다 OMR 카드에만 맞춰야 하면 되는 건데, 그래도 이거는 술이다 보니까, 논술이다 보니까 서술형으로 조금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본인이. 서술형으로? 그렇죠. 예, 어떻게 이제 그 전개 과정, 기승전결을 다 만들어야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즉, 왜냐면 부분 점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배점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어디까지 풀면 3점, 어디까지 풀면 5점, 답을 구하면 1점이에요. 즉, 계산 과정이 없고, 그냥 답만 구하면 1점인데, 계산 과정을 쓰면 점수가 더 높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배점표가 다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소위 얘기하는 진짜 부분 점수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겠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봤듯이 모범 답안 채점 기준을 확인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기출문제 풀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3등급에서 4등급? 근데 물론 이 3등급, 4등급이 아까 전에 그 재수생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생 정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수생 정도 상등급이면 다른 거는 몰라도 킬러는 못 풀어도 한 준킬 요 정도까지 풀 수 있고요. 3점짜리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중간 쉬운 거 5개 정도. 그러면 이거만 다 확실하게 풀어도 그래도 합격 그 컷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 정도로 하고 킬러하고 중킬러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 맞는 전략으로 짜고, 예, 그렇게 해서 외대는 수리 준수를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서울과학기술대는 솔직히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네, 어렵지가 않아요. 거의 예. 한원장이 입에서 어렵지 않다는 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죠, 요즘에. 예, 약간 그런 뉘앙스가 조금 나요. 그러면 솔직히 여기는 그럼 진짜 일반고 애들한테 기회일 수도 있나? 한번 해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요? 보면 범위가 너무 많아요. 일단 범위는 많다. 예, 물론 미적 중심이요. 수원 수투하고,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 유형과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배울 다뤄올 학교 특징이 뭐냐면 거의 문제 유형이 수능 유형과 좀 비슷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수능 공부, 그냥 논술로 그냥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기술대나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그 외대나 공부법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하는데 그 수능 공부를 해서 그냥 답만 맞추는 연습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어느 정도 쓰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기출문제인데 보시다시피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 이게 수학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렵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어디서, 그러니까는 그거예요.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지금 어려운 논술 문제를 보면
이거는 내가 처음 보는 문제야. 근데 요 정도 수준, 내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 봤어? 그러니까 봤던 문제는 있는 그렇지. 문제들이구나. 그러니까 봤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 학교 내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 그 다음에 수능 공부,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정도를 공부했던 친구라면 이거는 다 그래도 눈에 익은 문제들이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학기술 이것도 한 3, 4등급 정도? 예, 한 4등급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현역생도 해볼만 하다. 현역생도 해볼만 하다. 예. 그러한 이제 논술 시험이다. 예. 요거는 좀 참고할 만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항공대. 네. 항공대가 좀 재밌는데, 물론 대문항은 2개밖에 없어요. 네. 근데 소문항이 한 4개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수학, 수원, 수투, 미적분인데, 근데 항공대는 좀 갈리잖아요. 어떻게 갈리냐면은 이과냐 아니면 아까 전에 했던 문이과냐 이렇게 나뉘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인문 논술을 한 문제씩 보는 과가 있어요. 이과 계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공학 계열은 수리만 2문제. 그 다음에 이과 쪽은 그냥 수학 한 문제, 인문 한 문제. 이렇게 본다는 거. 예. 그래서 여기는 쉽지도 어렵지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건데, 그러니까 논술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친구는 어렵지 않아요. 예? 근데 논술을 안 본 친구들,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을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예. 그래서 난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애매해요, 진짜 솔직히. 예. 애매하다? 예. 그래서 물론 수능형 문제는 맞아요. 근데 왜 애매하냐면 이런 게 지금 특이점인데 숫자보다는 문자를 많이 사용해요. 문제에서. 문자를 많이 사용한다. 제가 문제를 갖고 와봤어요. 이거를 보시면 보세요. 숫자가 안 보이고 다 문자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수를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들은 아니네. 이 어떻게 보면 진짜 논술형 문제들이네.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어낸 거잖아. 학생들은 문자가 나오면 어려워하고 숫자가 나오면 익숙해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숫자로 바꾸면 어렵지 않은 문제야. 그래서 제가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문제를 지금 이거를 딱 보자마자 자신들이 원래 풀어내던 숫자로 이제 바꿔낼 수 있는 애들은 쪼잔하게도 그렇죠. 봤는데 이게 숫자로 소위 얘기하는 해석이 안 되는 애들은 어려운 거야. 걔네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뭐 애매하다 자꾸 얘기를 합니까? 다 이렇게 문자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여기서는 문자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성이 있다. 전형적인 논술 형태의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놨구만. 문자로 정의된 그렇죠. 훈련. 예, 문자로 정의된 훈련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문자다 보니까 계산 실수가 많으니까 확실히 어려워요. 문자가 나오면 숫자보다는. 예, 그래서 확실하게 기출문제를 확실히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학교만의 특징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 학교가 또 시간은 짧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근데 문항수가 많으니까 조금 적진 않아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철저해야 되고. 여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몇 문제 못 맞춰도 정확하게만 맞추면은 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써놓은 게 수능 문제와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능 문제인데 이거를 텍스트화 시켜놓은 거잖아.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한 애들은 그냥 쉽게 풀리는데 그런 문제를 접하지 않은 친구들은 처음부터 막힌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긴 문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반고 애들은 접근이 어렵다. 뭐 그 말을 뭐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냥 우리 인천에 있는 애들은 항공대 논술 쓰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하지만 2등급, 3등급 정도.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논술을 쭉 해왔잖아요. 이게 거의 이제 논술 마지막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논술은 확실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근데 이게 알다가도 모를 되게 신기한 세상이야. 나도 나도 이번에 한원장님과 같이 이걸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진짜 그런 거야. 논술이 이른바 이 대입 전형 중에 소위 얘기하는 약간의 그런 우리가 있는 기적 같은 전형. 약간 역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다들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하면서 이게 역전이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까지 논술이라는 거는 거의 저한테는 없는 세상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수능하고 내신 위주로만 수학을 계속 공부했다 보니까 수업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논술 딱 보면 저도 학생이랑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근데 보면서 알겠어. 문제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하지?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로 문제를 풀어. 그럼 풀겠어.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제 풀이 방식대로 막 풀어가지고 답을 내겠는데 이거를 그 출제자가 원하는 풀이 그 과정에다가 맞출 수 있냐는 네. 또 다른 문제네. 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학생의 입장에서 논술 문제를 쭉 보면서 쭉 풀어보기도 하고 분석도 해봤는데 확실히 논술이라는 거는 수학이지만 다른 영역의 수학인 거죠. 어떻게 그리고 보면. 솔직히 이제 거의 우리가 논술도 이제 끝나가니까 그렇죠. 한번 네. 우리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진짜 나는 불공정한 전형 중에 하나가 논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해보니까 알겠어. 차라리 그러니까 이 전형을 그냥 재수생 이상의 애들한테만 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자기하고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같이 하면서 느낀 게 뭐 맨날 현역생 뭐 우리도 이게 되냐 안 되냐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 중에서 과연 현역인 우리 이 일반고 학생들이 진짜 도전해서 한번 합격해볼 만한 이 학교들이 몇 개나 되겠어. 현역은요 공부해야 되는 게 일단 많아.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내신 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능 해야죠. 근데 이거만 해도 애들이 벅차하는데 그렇지. 거기다가 너 논술까지 준비해 볼래? 이러면 이거는 솔직히 이거 과부하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논술은 어떻게 보면 N수생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목 아니, 뭐 걔네들이 이제 전형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이거를 아예 손을 이제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아니,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신 숫자를 보면 정말 유혹이거든. 야, 이거 우리 애가 지금 뭐 6개월 남았는데, 1년 남았는데, 야, 이걸로 한번,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는 건 상관없는데, 좀 정확히 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접근이 가능하냐? 예. 아니면은, 만약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론이 있느냐? 진짜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집단이 하는 거냐? 자 보세요. 현역은 내신하고 수능 두 개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재수생들은 내신은 끝났어. 그렇지. 그러면 똑같이 두 개를 준비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게 공정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뭐 어디다가 더 맞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물론 논술은 아주 소수의 학생들이 네, 그렇죠. 준비하는 거고, 네. 일반적인 현역생들도 진짜 극단적으로 소수인 학생들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아주 뭐 크게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입시의 전형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그 전형을 준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전국 단위로 하면은 그래도 한 몇만 명은 있는 거거든. 네, 그렇죠. 이거를 준비하는 네. 애들이. 왜냐면 인서 최상위권 대학들은 논술만 10,000명이 넘어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부 특구 지역을 제외하고는 논술하고 찾기 진짜 힘들거든요. 거의 없죠. 제대로 된 논술하고는 찾기는. 네. 특히 수리 논술은 그렇기 때문에 다 그들이 그 특구 쪽으로 가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래도 또 인천에서 논술을 만약에 한다라는 우리 학생들이 있거나 이제 예비 준비하는 뭐 고1 고2에서도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또 새롭게 또 재수를 하면서 또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혹시라도 뭐 저희 영상 많이 보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뭐 우리 아니면 언제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해. 제가 솔직히 저도 소신 발언 한번 해보면 저희 영상 많이 안 보니까 많이 안 보죠. 네, 저는 현역생한테 어설프게 논술 준비할 시간에 그냥 내신하고 수능 공부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무조건. 네. 아니 나는 솔직히 수능도 아니야. 그냥 내신만 해. 일단 내신. 일단 그냥 내신만 네. 해라 좀. 내신이라도 제대로. 네, 네. 내신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네. 한번 비벼보는 건데. 하지만 그래도 뭐 논술 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시고 그쵸. 저희는 논술들 응원합니다. 그냥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외대 네. 그리고 이제 과기대 그리고 이제 항공대라고 하는 좀 특화되어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 학교들 아까도 제가 입시 결과 때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했지만 특히 과기대하고 항공대는 우리 일반고 학생들한테 틈새 시장일 수도 있다. 그렇죠. 한 번 더 이 학교들에 대한 입시 요강이나 이런 거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 특히 2등급 후반대 그 다음에 3등급 초반대에서 자기가 만약에 좀 생활 기록부 서로라고 하는 게 그래도 열심히 내가 했다 활동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은 눈여겨볼 만하다. 왜?
인서울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오늘 내용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는 좀 경기도 지역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학교들이 몇 개 있어서 다음 주는 경기도 특집, 네. 수도권 특집으로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강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소장. 네, 한원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